이게 모두 당신 때문이야.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먼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시간이 바뀐 건 그날부터였죠.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해. 사람이든 장맛이든 기다려야 그만의 향과 색깔이 나오는 거야. 80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독 앞에 무릎 꿇은 채 손가락 끝으로 된장을 찍어 맛본 후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맛이 어떤 맛인지 그 노인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면 연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햇볕이 나면 4시였죠. 장독대의 뚜껑을 열고 닫는 시간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날씨가 정했습니다. 도심 외곽 철거 예정지로 묶인 오래된 한옥체험관. 그곳 마당 한쪽에 20개가 넘는 장독대가 햇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장독대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연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뚜껑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항아리의 온도를 짚고 코끝을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았죠. 된장 항아리는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간장 항아리는 표면에 하얀 막이 살짝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막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연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가 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하셨을까? 연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본 적도 없는 엄마였어요. 연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아빠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던 거겠죠. 연우가 5살 때 아빠마저 떠났고 그 후로 연우는 이곳저곳을 떠돌았어요. 친척집, 고아원, 그러다 18살이 되어 이한옥으로 왔습니다. 주방 보조로, 청소 담당으로,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장독대 관리자로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20센 여자애가 이런 곳에 있는지, 왜 대학도 안 가고 장독대나 닦고 있는지, 연우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기 있는 게 편했습니다. 장독의 안에 들어있는 장냄새를 맡으면 왠지 모를 그리움이 느껴졌으니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백운식품 회장님 일행 방문 예정입니다. 장독대 쪽 정리 부탁드려요. 관리소장의 말에 연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기업 행사든 촬영이든 이곳 사람들은 장독대를 배경 삼아 사진 몇 장 찍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장독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정호는 달랐습니다. 10시 정각 검은색 세단 2대가 한옥 앞마당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80살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 노인만은 무표정했어요. 마치 감정이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처럼요. 이쪽입니다, 회장님. 안내를 받으며 백정호는 한옥을 둘러봤습니다. 기둥, 처마, 마당의 돌. 그의 시선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장독대에 멈췄어요. 그리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뒤따랐죠. 백정호는 장독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지도 않고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80 노인이 맨바닥에 무릎을 댄 겁니다. 비서 최명식이 황급히 다가갔지만 손짓으로 물렸어요. 백정호는 된장 항아리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를 맡는 노인의 눈꺼풀이 잠깐,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우는 장독대 옆 그늘에서 청소를 하느라 빗자루를 든 채 백정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정호는 손가락 끝으로 된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삼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백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은 기다릴 줄 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백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장,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소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주방에서. 주방이 아니라 사람을 물었습니다. 최명식이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옆 그늘에 서 있는 연우를 발견했어요. 저기 저 직원입니다. 백정호의 시선이 연우에게 향했습니다. 연우는 빗자루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노인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백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움직임이 멈췄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연우조차도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백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이리 오십시오. 연우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정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이 맛 어디서 배웠습니까?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그냥 집에서요. 백정호의 항아리 뚜껑을 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우를 봤습니다. 노인의 눈에 슬픔과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앞에 나타나기라도 한 듯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연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의 뚜껑들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백정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강연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쥔 뚜껑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최명식이 재빠르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백정호의 몸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죠. 연우는 회장님의 표정과 태도에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회장을 흔드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비서. 예, 회장님. 이 직원, 오늘부터 본사 부속 한옥의 장관리 전담으로 발령합니다. 인사 서류는 내일까지 정리하십시오. 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백정호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연우의 모습을 확인하듯 돌아봤습니다. 햇볕이 장독대를 비추고 그 빛 속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백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30년 넘게 꽁꽁 숨겨뒀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고개를 돌려 감췄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연우는 어안이벙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뭔가가요.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을 쌌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엄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물었지만 연우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제 일이 꿈 같았어요. 백운식품 회장이 자신을 지목해서 본사 한옥으로 발령났다는 게 모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검은색 승용차가 다시 도착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 회장님이랑 함께 오셨던 최명식이었습니다. 강현우 씨 맞으시죠? 네. 짐은 그게 다입니까? 최명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가방 하나 든 스물센 여자를 보는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차에 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나무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높은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죠. 생전 처음 본 넓은 마당에 웅장하고 멋진 한옥집이 보였습니다. 본체, 별채, 사랑채가 모두 따로 있었고 마당 한쪽엔 역시나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장독들은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보이십니까? 내 손이 안 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뚜껑에 먼지가 쌓여 있고 막이 너무 두껍게 올라와 있어요. 최명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 3분도 안 됐는데 저 아이는 벌써 장독의 상태를 읽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잃으신 후로 이곳 장독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모님이요? 윤옥순 여사님. 15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장독들은 모두 여사님께서 직접 담그신 겁니다. 연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15년. 그럼 자신이 8살 때였습니다. 강현우 씨. 본체 마루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정호였어요.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양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인사드리러 오십시오. 연우는 떨리는 다리로 마루에 올랐습니다. 백정호는 거실 안쪽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중후하게 나이 드신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 윤옥순입니다. 그리고 백정호가 옆에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제 딸 백선영입니다. 연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듯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자기랑 쌍둥이 형제 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옷이랑 머리 모양이 달라서 그렇진 않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닮은 얼굴이었어요. 앉으십시오. 백정호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연우도 따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선영이는 29에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은 핑계고 아마도 딸을 시집 보내기 싫은 제 마음이었나 봅니다. 백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고집이 셌습니다.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저랑 결혼 문제로 다툼을 잇고 난 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죠. 백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선영이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죠. 연우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백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마저 15년 전에 선영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어요. 백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우를 봤습니다. 어제 당신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선영이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맛. 제 아내가 딸에게 가르쳤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연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함이 백선영이었습니까?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정호의 눈이 감겼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다시 떴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신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정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연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80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 장독은 당신이 맡으십시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이 장독들을요. 할머니가 담그고 어머니가 배웠던 그 장을요. 연우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23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명식은 마루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멀리 15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던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명식은 당분간 칼바람이 불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운식품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칼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아마도 그 조직 안에는 이 소식을 반기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백운식품 본사 전략본부에서는 서동진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외손녀를 찾으셨다고요? 네, 본부장님. 한옥 체험관에서 일하던 강현우라는 아가씨입니다. 서동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혈육이라 확인은 됐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본사 한옥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서동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가 펼쳐졌어요. 그는 20년을 여기 이 회사에 몸바쳐 일했습니다. 특히 후계자가 없는 회장이 늙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오면 거침없이 오르겠다고 수많은 시간을 참으며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외손녀라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요. 알겠습니다. 서동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요. 장 하나로 가문이 이어지는 건 위험하지. 그날 밤 연우는 본체 옆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생겼고 따뜻한 나의 방에서 잘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저를 찾았대요. 지금은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장독대가 보였어요. 내일 아침이면 연우는 15년 동안 닫혀있던 저 장독대의 뚜껑들을 열어야 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연우야, 장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해. 조급하면 맛이 안 나. 모든 건 때가 있겠죠.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하겠죠.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어김없이 연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마당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천천히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20개가 넘는 항아리들이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연우는 첫 번째 뚜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독대 뚜껑이 닫힌 채로 15년이 흘렀어요. 연우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안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큼하고 깊은 냄새,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죠. 할머니, 연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윤옥순,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 엄마가 그리워했을 사람. 이 장독들은 모두 그 사람의 손길이었어요. 연우는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표면에 하얀 막이 두껍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 막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자 미끌거렸죠. 아직 살아있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정호였어요. 한복 위에 두툼한 조끼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일찍? 장 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 뜨기 전이 가장 좋죠. 백정호가 연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0 노인이 설이 내린 마당에 앉는 모습이었어요. 제 아내도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이 자리에 있었어요. 백정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선영이도 어릴 때부터 따라 나왔습니다. 졸린 눈 비비면서요. 그러다 엄마 무릎에 기대어 다시 잠들곤 했죠. 백정호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어요. 장맛은 사람 손맛입니다. 같은 재료, 같은 시간을 줘도 사람마다 맛이 다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정호가 손을 뻗어 장을 조금 떠냈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맛을 봤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담근 장은 거칩니다. 금방 익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장은 깊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연우도 손을 뻗었습니다. 장을 조금 떠서 맛봤어요. 짠맛 속에 단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맛들이 겹쳐 있었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이 맛 아십니까? 백정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손맛이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백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 손맛입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배운 그 맛이죠. 이제 당신이 이어갈 차례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장독대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매일 새벽 장독을 돌봤습니다. 뚜껑을 열고 막을 걷어내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백정호는 매번 옆에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가르침은 분명했죠. 장에는 손보다 시간이 먼저 들어갑니다. 급하게 휘젓지 마십시오. 장이 스스로 숨쉬게 두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엔 뚜껑을 덮되 완전히 막지는 마십시오. 숨구멍은 남겨두어야 해요. 연우는 하나씩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어요. 이건 단순한 장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죠. 어느 날 아침 최명식이 다가왔습니다. 강연우 씨. 네, 비서님. 회장님께서 서재에 오시라고 부르십니다. 연우는 손을 씻고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백정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연우가 앉자 백정호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혈연 확인 결과입니다. 연우의 손이 떨렸어요. 백정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친손녀가 맞습니다. 선영의 딸이고 제 외손녀라는 증거입니다. 공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연우는 서류를 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글자를 가렸으니까요.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안의 일원입니다. 백정호가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소문은 빠르니까요. 백정호가 돌아서서 연우를 봤어요. 앞으로 당신을 보는 시선이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위협이라고 여기겠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백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 마음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이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백정호가 다가와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습니까? 연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조심할 줄 아니까요. 백정호가 미소 지었어요.
연우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백운식품 본사에서는 서동진은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들으셨겠지만 회장님께서 외손녀를 찾으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서동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연우라는 20세 여성입니다. 혈연 확인도 끝났다고 하더군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후계 구도가 바뀌는 겁니까? 서동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회장님 연세가 80입니다. 언제까지 회사를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준비해야겠죠. 서동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날 저녁 연우는 장독대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엄마. 연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 보여요. 엄마가 살던 그곳에서 이렇게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 뚜껑들이 희미하게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 같아요. 저를 보면서 엄마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엄마를 향한 사랑이 느껴져요. 연우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섭기도 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우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해봐, 연우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될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독 하나의 뚜껑을 다시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막을 걷어내고 어떻게 상태를 확인하는지. 이건 연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장을 보면서 배워왔던 일이었습니다. 백정호가 어둠 속에서 장독을 돌보는 외손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식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보이는가, 최 비서? 네. 저 아이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백정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 아이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지킬 줄 알아요. 최명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회장은 믿음으로 보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알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우는 마지막 장독의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장독을 열고 숨을 확인하고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그게 연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엄마와 연결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이제 장독대의 리듬을 완전히 몸에 익혔어요. 어떤 항아리가 더 빨리 익는지, 어떤 항아리가 천천히 깊어지는지 알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연우는 막을 걷어내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된장 항아리 하나의 바닥이 평평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연우는 막대로 바닥을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연우는 장갑을 끼고 손을 항아리 안으로 넣었습니다. 된장 속을 더듬었어요. 천천히 꺼내어 보니 보자기에 둘러싸인 내용물을 비닐에 싸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된장이 뚝뚝 떨어졌어요. 물로 씻어내자 기름종이에 싼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풀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숨이 멎었어요. 2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작은 손으로 엄마 옷깃을 잡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뒤집어 봤어요. 선영이와 연우, 1999년 가을.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연우는 알았어요. 이 사진을 장독 밑에 숨긴 사람이 누군지. 할머니, 윤옥순,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손녀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 마지막으로 본 손녀의 모습을 여기 숨겨두었던 거예요. 매일 장독을 열면서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진 속 자신은 엄마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연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식이었어요. 출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우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최명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장독 안에 있었어요. 된장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명식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께서 숨기신 거군요. 왜 이렇게 숨기셨을까요? 최명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딸을 잃은 후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녀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어요. 여사님께서는 회장님이 더 괴로워할까봐 이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 사진을 모르시는 건가요? 아마도요. 연우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그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할까요? 최명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본체로 향했어요. 백정우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연우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일찍 오셨군요. 할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연우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백정우가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백정우는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장독 안에 있었어요. 된장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80 노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순이가. 백정우는 사진 속 아이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이 아이가 당신이군요. 네. 2살, 아니 3살쯤 되었을 때로군요. 우리가 찾던 그때. 백정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는 이걸 혼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할까봐 보여주지 못했던 거군요. 백정우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어요. 옥순이는 매일 저 장독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요. 그때마다 이 사진을 봤겠지요. 손녀를 그리워하면서요. 연우도 창가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나요? 백정우가 연우를 봤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녀를 평생 그리워했어요. 당신을 찾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정우가 사진을 연우에게 돌려줬어요. 이건 당신이 가지고 계십시오. 할머니가 당신을 위해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연우는 사진을 들고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사진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엄마와 자신, 행복했던 그 순간. 하지만 연우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연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편 백운식품 본사에서도 서동진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장독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요? 네, 본부장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윤옥순 여사님이 숨겨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은 보셨습니까? 네. 크게 동요하신 것 같습니다. 서동진은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있군요. 예. 회장님과 그 아이 사이에 감정선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으로요. 서동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회장님께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동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직은 지켜봅시다. 하지만 준비는 해두어야 합니다. 무슨 준비 말입니까? 서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우는 다시 장독대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우는 사진이 나온 그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신 손녀, 여기 와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 뚜껑들이 소리를 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연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천천히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된장을 저었어요. 이게 연우가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마루에서 백정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명식이 살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백정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이제야 아내를 이해할 것 같아. 왜 혼자 그 사진을 간직했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회장님, 옥순이는 나보다 강했어. 혼자서도 그리움을 견딜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약했어. 그래서 아내가 나를 지켜준 거야. 백정호가 연우를 봤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우리 둘을 이어주고 있네. 내 딸과 내 아내와 그리고 나를. 최명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우는 마지막 항아리의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도 이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엄마와 자신의 모습을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요. 연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장독대가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새벽 장독을 돌보고 할아버지와 아침을 먹고 오후엔 장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긴 시간이 지나 겨우 손녀에게 말을 놓았습니다. 백정호는 연우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백운식품은 내가 30년 전에 작은 장 공장으로 시작했어. 당시엔 직원이 5명밖에 안 됐지. 서재에 앉아 백정호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차를 따르며 들었어요. 아내의 장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 처음엔 동네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서 백화점에 들어가고 전국으로 판매가 되었지. 백정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대량 생산을 하려면 맛이 균일해야 하는데 장맛은 사람 손맛이니까 일정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장 시스템을 만들었지. 온도, 습도, 시간을 모두 수치화했어. 하지만 자꾸 아쉬운 점이 있는 거야. 백정호가 연우를 봤어요. 혼이 빠진 거죠. 기계는 정확하지만 사랑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곳 장독을 지키신 건가요? 그래.
여기만큼은 옛날 방식 그대로 두려고 했어. 아내와 딸을 위해서. 백정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널 위해 지켜내야 해. 그날 오후 백정호는 연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사를 보여주려고. 차는 도심으로 향했어요. 40분쯤 달리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백운식품 본사였어요. 현관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정호가 지나가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연우는 뒤따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회사가 언젠가 너의 것이 될 수도 있어. 연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알고 있어. 하지만 세상은 너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백정호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혈연 공증 서류야. 공식적으로 내가 나의 외손녀라는 걸 인정하는 문서지. 이걸 회사에 등록하면 너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게 돼. 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지 않을까 봐. 백정호가 연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알아도 이 서류가 있든 없든 너는 이미 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전략회의 시간입니다. 최명식의 목소리였어요. 백정호가 일어섰습니다. 회의에 같이 참관해보자.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연우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백정호가 들어오자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앉으십시오. 백정호가 상석에 앉았어요. 연우는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매출, 시장 점유율, 신제품 개발 같은 이야기들. 연우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연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동진이었어요. 상석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서동진은 연우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연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어요. 서동진이 백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십시오. 방금 참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백정호가 연우를 봤어요. 제 외손녀입니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서동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동진이 연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연우는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서동진입니다.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연우예요.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화제시죠. 서동진의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연우는 빨리 손을 뺐습니다. 회장님, 상속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명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본부장님, 그건 괜찮습니다. 백정호가 손을 들었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우는 제 혈육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방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동진의 말투가 정중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이 회사엔 2,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걸려 있죠. 회장님께서 언제까지 회사를 이끄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계 구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백정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정할 문제입니다. 서 본부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서동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했습니다.
서동진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가기 전 연우를 한 번 더 봤어요. 그 눈빛이 연우의 등을 찔렀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백정우가 말했습니다. 서동진은 전략적 위치에서 20년을 회사에 바쳐온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겠지. 백정우가 연우를 봤어요. 연우야, 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어야 해. 백정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혈연 공증 서류를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단다. 그래야 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가 더 위험할 수 있어. 서류에 남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인정도 하지 않고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지. 연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회사도 사람들의 시선도 서동진의 차가운 눈빛도. 하지만 연우는 알았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할아버지를 만난 순간부터 장독을 열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연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서워요. 모르는 세상이 너무 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 뚜껑들이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을게요. 엄마가 지켜준 이 자리를, 할머니가 남긴 이 맛을 제가 지킬게요. 연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연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장을 지키고 맛을 이어가고 가족의 역사를 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해야 했습니다. 멀리 본체에서 백정우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식이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비서. 네. 저 아이를 부탁합니다. 내가 없을 때도요. 최명식은 깜짝 놀랐어요. 백정우가 자신의 부재를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나도 늙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 백정우가 연우를 봤어요. 하지만 저 아이는 남아야 해. 이 집안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최명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우는 마지막 항아리의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장독을 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든 자기의 할 일 을하면 된다는 의지만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마당을 두들겼어요. 연우는 우산을 쓰고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엔 뚜껑을 완전히 덮어야 했어요. 하지만 숨구멍은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백정우가 가르쳐준 대로요. 장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완전히 막으면 죽어요. 연우는 하나하나 뚜껑을 확인했습니다. 빗물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천을 덮었어요. 마지막 항아리를 덮을 때였습니다. 본체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최명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우는 우산을 떨어뜨리고 달려갔어요. 거실에 백정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연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최명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침 차를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연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눈 떠요.
제발. 하지만 백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의료진이 백정호를 들것에 실었어요. 연우와 최명식이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연우는 할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빗물에 젖은 옷 그대로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요. 연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백정호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연우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최명식은 전화를 받느라 복도를 오갔고 연우는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손녀예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혔어요. 긴급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괜찮으신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연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명식이 부축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아니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우는 알았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걸요. 면회는 가능합니까?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족만 잠깐 들어갈 수 있어요. 연우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백정호가 누워 있었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로요. 할아버지. 연우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왔으면 이런 일이. 연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깨어나 주세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야 할 게 많다고요. 하지만 백정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그날 저녁 백운식품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혼수 상태래.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던데. 소문이 퍼졌어요.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서동진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누가 대행하게 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제가 업무를 총괄하겠습니다. 서동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의 사적인 공간은 당분간 폐쇄합니다. 사적인 공간이라면요? 본사 외곽에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거기 관리 인력도 정리하고요. 최명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던 곳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해요. 서동진이 최명식을 봤어요. 최 비서는 회장님 곁에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한옥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실 텐데요. 최명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동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강현우 씨에게는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당분간 한옥 출입을 금지한다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최명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명식이 깨웠어요. 연우 씨. 네.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한옥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하네요. 연우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 본부장 결정입니다. 비용 절감이 이유래요. 그리고 당신의 출입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장독은요?
연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독은 어떻게 돼요? 매일 관리해야 하는데 아마도 방치될 겁니다. 연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장독이에요. 할머니가 담근 장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 본부장이 실권을 쥐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시면서 힘의 균형이 바뀐 겁니다. 최명식이 연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참으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때예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장독은 다 망가질 텐데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명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연우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옥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출입금지, 회사 방침. 연우는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가면 낮은 담이 있었어요. 연우는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손을 대지 못한 장독들. 연우는 달려가 첫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상한 냄새. 막이 너무 두껍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니, 연우는 다른 항아리들을 확인했어요.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사흘만 방치했는데 벌써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연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막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할아버지.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할아버지 대신 제가 지킬 테니까 깨어나 주세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연우는 밤새도록 장독을 돌봤습니다.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고 막을 정리하고 다시 뚜껑을 닫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연우는 지쳐서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명식이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최명식이 다가왔어요. 연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을 넘으셨군요. 죄송해요. 하지만 장독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최명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서 본부장이 알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알았어요.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변화 없으십니다. 최명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은 강한 분이세요. 연우는 장독대를 돌아봤습니다. 새벽빛을 받은 항아리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최명식 비서님. 네. 제가 계속 올게요. 밤에라도 몰래라도. 이 장독만큼은 지킬 거예요. 최명식은 연우를 봤습니다. 그 눈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을 지키라고요. 그리고 이 장독도 지키는 게 당신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마당에 서서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백정호는 깨어나지 않았고 서동진은 회사를 장악했어요. 하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담을 넘어 장독을 돌봤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맛을 지킬 것입니다. 그게 연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백정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연우는 매일 밤 담을 넘어 장독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연우가 막을 걷어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명식이었어요. 연우 씨, 지금 어디십니까? 한옥이에요.
장독 돌보고 있어요. 당장 나오십시오. 서 본부장이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랐어요. 뚜껑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 너머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왔어요.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별채 쪽으로요. 연우는 전화를 끊고 뛰었습니다. 본체를 돌아 별채로 향했어요. 하지만 별채는 잠겨 있었습니다.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별채 옆에 문이 열려 있는 작은 헛간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어두웠어요. 연우는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헛간 안에는 오래된 농기구, 상자들, 먼지 쌓인 가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봐. 장독 쪽이랑 본체도.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연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뭔가를 비췄어요.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깨끗했어요. 최근까지 누가 관리한 것처럼. 연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공책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백정호의 글씨였습니다. 1985년 봄 첫 장 담금 기록. 장관리 일지였어요. 연우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옥순이가 가르쳐준 대로 메주를 삶았다. 콩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6시간. 성급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선영이가 오늘 처음으로 메주를 빚었다. 10살인데 벌써 엄마 손길을 따라한다. 신기하다. 장독을 햇볕에 말리는 날. 옥순이는 항아리마다 말을 건다. 잘 익으라고, 맛있어지라고. 처음엔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한다. 연우는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쓴 가족의 기록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여기 담겨 있었어요. 다른 공책을 꺼냈습니다. 최근 것이었어요. 2024년 가을. 작년이었습니다. 연우가 한옥체험관에 있을 때였어요. 오늘 아내 제사였다.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립다. 선영이도 손녀도 보고 싶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다. 장독을 열 때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1월. 최근이었어요. 연우를 만나기 직전.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이 기록을 읽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이 장독을 지켜달라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그 사람이 누구든, 이 집안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다만 이 만만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한다. 내 아내가, 내 딸이 사랑했던 이 맛이. 연우는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죠. 한 번 더 확인해. 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헛간 쪽으로 오는 듯 했어요. 연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어요.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그냥 창고네요. 가시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한참 후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명식이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별채 옆 헛간에 숨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나가십시오. 제가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우는 공책들을 가방에 넣고 헛간을 나왔어요. 뒷문에서 최명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최명식이 물었어요. 무사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연우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최명식이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회장님 글씨입니다. 그럴 걸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쓰신 장 관리 일지예요. 가족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최명식은 한참 공책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걸 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일지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유언이에요. 누군가에게 이 장독을 맡기기 위한 증거이자 부탁이죠. 최명식이 연우를 봤습니다.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저요? 회장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걸 찾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 숨겨두셨어요. 연우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어요. 이 아이는 장보다 먼저 사람을 살릴 줄 안다. 맨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연우를 두고 한 말 같았어요. 최명식 비서님. 네.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명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숨기십시오. 서 본부장이 알면 빼앗으려 할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회장님의 의지가 담긴 문서니까요. 만약 상속 분쟁이 생긴다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우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조심하십시오. 서 본부장은 이미 당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사람까지 보낼 정도니까요. 차가 연우의 임시 거처로 향했습니다. 연우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곁에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연우는 공책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이 여기 담겨 있었어요. 장사를 시작하던 날, 첫 성공의 기쁨, 딸을 잃은 슬픔, 아내를 떠나보낸 고통, 그리고 손녀를 찾지 못한 후회. 만약 다시 만난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연우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살아계시잖아요. 깨어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오늘도 변화 없으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연우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들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할아버지. 연우가 손을 잡았어요. 어젯밤에 할아버지 일기를 읽었어요. 30년 동안 쓰신 기록. 할머니 이야기, 엄마 이야기, 그리고 저 이야기도 있었어요. 연우는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쓰셨잖아요. 만약 다시 만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다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직접 말해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장독도 계속 지킬게요. 백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가족의 이야기들과 가득한 공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담을 넘어 장독을 돌봤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서동진은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대표 대행으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사 외곽 한옥을 매각합니다. 임원회의에서 서동진이 발표했어요. 유지비만 드는 공간입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최명식이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뜻이 있으신 곳입니다. 회장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서동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회사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한옥 매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연우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어요. 어떻게요? 장독을 어떻게 지켜요? 최명식도 답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장님 명의지만 지금은 서 본부장이 회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공책을 꺼냈어요. 이 장독을 지켜달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하지만 연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옥 매각 공고가 났습니다. 3주 후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우는 그 공고문을 들고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연우 씨, 고개를 들자 최명식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금 회사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서 본부장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재산 처분에 관한 안건이래요. 연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면 들어갈 수 있나요? 정식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청은 가능해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이사회는 1시간 후였습니다. 최명식 비서님. 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최명식이 연우를 봤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기록이 있고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이사회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우를 보는 시선들이 차갑거나 호기심 어린 거였어요. 최명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실은 넓었어요. 긴 테이블에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서동진이 있었죠. 누구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서동진이 대답했어요. 강현우 씨입니다. 회장님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분이죠. 주장하는 이라는 표현이 날카로웠어요. 방청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앉으시죠. 연우는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시죠. 이대로 장기화될 경우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서 이사회 권한으로 회장님 개인 재산 일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사 외곽 한옥을 매각하고요. 잠깐요.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방청인이 발언권은 없습니다. 서동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앉으십시오. 서동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 이사가 말했어요.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님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동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연우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백정호의 일지였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30년 동안 쓰신 장 관리 일지입니다. 한옥 장독대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어요. 연우가 공책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회장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그 장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라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요. 한 이사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회장님 글씨가 맞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이사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 장독을 지켜달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맡겨달라. 이사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연우가 말했어요. 저는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서동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 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회장님은 지금 의식이 없으십니다. 서동진이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회사만 지키면 됩니까? 연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일군 건 회사만이 아니에요. 가족도 전통도 맛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회사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동진이 연우를 빤히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회사가 뭔지 모릅니다. 2,000명의 직원이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그들의 생계가요. 감상적인 이야기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연우가 맞섰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 2,000명을 먹여 살린 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단순한 사업 수완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연우가 공책을 들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장맛은 사람 마음이라고요. 진심으로 담그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고요. 회장님은 그 마음으로 회사를 키우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한 이사가 서동진을 봤어요. 한옥 매각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깨어나실 때까지만이라도요.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이사도 동조했어요. 서동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한옥 매각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10명 중 7명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서동진이 서류를 덮었어요.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금방 감췄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연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최명식이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연우가 말했어요. 일시적으로 막았을 뿐이에요. 본부장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혼자 힘으로요. 연우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 그게 연우를 지켜줬어요. 그날 저녁 연우는 한옥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자물쇠는 열려 있었습니다. 장독대로 걸어갔어요. 저녁 노을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첫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어요. 익숙한 냄새, 할머니의 냄새, 엄마의 냄새, 할아버지.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켰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오셔야 해요. 제가 혼자서는 계속 버틸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 뚜껑들이 소리를 냈어요. 연우는 하나하나 항아리를 돌봤습니다. 막을 걷어내고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덮었어요. 마지막 항아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강연우 씨입니까? 네.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연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5분 전에 눈을 뜨셨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갑니다. 연우는 뛰었습니다. 장독대를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하시니 천천히 대화하세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정호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연우가 다가갔습니다. 백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연우를 봤습니다. 연우.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연우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얼마나 잤나? 2달이요. 백정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장독은 지켰어요. 제가 지켰습니다. 백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연우도 울었습니다. 잘했네. 우리 손녀. 백정호가 연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돌아왔으니까. 연우는 할아버지 손을 2손으로 감쌌어요. 2달 동안 혼자 버텼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식이 회사에 퍼졌어요. 서동진은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리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셨다고? 네. 오늘 저녁 의식을 되찾으셨답니다. 서동진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게임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서동진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백정호는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한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모셔올게요. 최명식이 말했지만 백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걸어가겠네. 백정호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연우가 옆에서 부축했어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백정호는 한참 동안 항아리들을 바라봤어요. 잘 지켜줬구나. 할아버지 가르침대로요. 백정호가 첫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네. 2달 동안 혼자 지켰는데도. 백정호가 연우를 봤어요. 이제 내 것이다. 예. 이 장독들. 내가 지킨 거니까 내 것이야. 연우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것을 지킨 거예요. 아니네. 이제는 내 것이기도 해.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너로 이어진 거야. 백정호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최비서. 네, 회장님.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게. 그리고 서 본부장을 따로 부르고. 최명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네. 미룰 수 없어. 백정호가 연우를 봤어요.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아.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정리할 거야. 제대로. 다음 날 백운식품 본사에 이사회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백정호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어요. 회장님, 앉으시게. 백정호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연우는 뒤쪽에 섰어요. 먼저 2달 동안 회사를 지켜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백정호가 말했어요. 특히 서 본부장.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이끌어줘서 고맙네. 서동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다시 내가 맡겠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발표할 게 있습니다. 백정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기 서 있는 강연우는 제 외손녀입니다. 이미 혈연 확인도 끝났고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우리 백가의 일원으로 등록합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본사 외곽 한옥은 연우에게 증여합니다. 장독대를 포함해서요. 서동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사 자산입니다. 내 개인 자산이네. 회사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샀어.
백정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네. 확인해보게. 서동진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강현우 씨는 아직 어리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맡기는 게 아니네. 장독을 맡기는 거야. 백정우가 일어섰어요. 몸이 흔들렸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서 본부장, 자네는 20년을 이 회사에 바쳤어. 인정하네. 하지만 자네는 착각하고 있어. 무엇을 말입니까? 이 회사가 자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늙고 후계자가 없으니까. 서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장맛에서 시작됐네. 내 아내의 손맛에서 시작했어. 그걸 잊으면 이 회사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이야. 백정우가 연우를 가리켰어요. 저 아이는 그 맛을 알아. 돈보다 시간을, 숫자보다 마음을 아는 아이야. 그래서 내가 장독을 맡기는 거네. 회장님께서는 감정에 치우쳐 계십니다. 서동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회사에는 2,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맛이 아니라 월급으로 삽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는 건 자네야. 백정우가 서동진을 똑바로 봤어요. 자네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관심 있지. 회사의 뿌리는 관심 없어. 그런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길 수 없네. 그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 아이한테요? 서동진이 연우를 가리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23 아이에게 이 회사를 말입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네. 백정우가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자네는 아니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 본부장은 회사의 공헌이 큽니다. 이렇게 단칼에 자르시는 건 공헌은 인정하네. 하지만 그것과 후계는 별개야. 백정우가 최명식을 봤어요. 최비서, 준비한 자료 배포하게. 최명식이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이사들이 받아봤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동진이 물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자네가 처리한 거래 내역이네. 특히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들. 서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백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감사팀이 2달 동안 조사한 결과네. 자네는 회사 돈으로 개인 계좌를 불렸어.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서동진이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걸 꾸몄습니까? 저 아이입니까? 연우는 상관없네. 이건 감사팀이 발견한 거야. 백정우가 일어섰어요. 서동진 본부장, 자네를 이사회에서 해임하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발할 거야. 서동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정우를 봤어요. 그리고 연우를 봤습니다. 당신 때문이군요. 서동진이 연우에게 다가왔어요. 최명식이 막아섰습니다. 비키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20년을 바친 이 회사에서 저런 아이 때문에 쫓겨난다고요? 자네가 쫓겨나는 건 자네 잘못 때문이네. 백정우가 말했어요. 연우를 탓하지 마. 자네 스스로 무너진 거야.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서동진을 데리고 나갔어요. 서동진은 끝까지 연우를 노려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우가 말했어요. 이사들이 나갔습니다. 백정우와 연우, 최명식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연우가 다가갔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내 탓이 아니야. 백정우가 연우의 손을 잡았어요. 서동진은 오래전부터 잘못하고 있었어.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쓰러진 동안 감사팀이 조사해서 알게 됐네.
백정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회사를 정리할 때가 됐어. 나도 늙었고. 할아버지, 연우야. 백정우가 연우를 봤어요. 넌 장독을 지켜. 그게 내 몫이야. 회사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 알았어요. 그날 저녁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섰어요. 장독대가 석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백정우가 중얼거렸어요. 딸도 있었고 웃음소리도 가득했지. 지금은 다 떠나고 없어. 백정우가 연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넌 돌아왔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할아버지. 연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제가 이맛 지킬게요. 할머니가 엄마가 지킨 것처럼요. 백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두 사람은 뚜껑을 함께 열었어요. 장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깊고 진한 냄새. 시간이 만든 맛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네. 백정우가 말했어요. 우리 둘이서 이 맛을 이어가는 거야. 연우는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마지막 햇살이 비쳤어요. 모든 진실이 햇볕 아래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한옥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장독대 주변으로 새싹들이 돋아났어요. 연우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백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뚜껑을 다 열어야겠어요. 그래. 햇볕 좀 받게 해주자. 두 사람은 하나하나 뚜껑을 열었습니다. 20개가 넘는 항아리에서 냄새가 올라왔어요. 각각 다른 냄새였습니다. 어떤 건 깊고, 어떤 건 부드럽고, 어떤 건 아직 어렸어요. 이 항아리는 작년 가을에 담근 거죠? 연우가 물었습니다. 그렇네. 내가 처음으로 혼자 담근 장이야. 백정우가 장을 떠서 맛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익었어. 할머니 맛이 나는구나. 연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를 본 적도 없는데 그 맛을 이어받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요즘 생각했어요. 이 맛이 뭔지. 백정우가 연우를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림이요. 그리고 믿음. 연우가 항아리를 만졌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이 맛의 비밀인 것 같아요. 백정우는 한참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내가 이제 진짜로 알았구나. 네. 장맛이 뭔지. 할머니가 평생 가르치려 했던 걸, 내 엄마가 내게 물려주려 했던 걸, 내가 이제 온전히 이해한 거야. 백정우가 일어섰어요. 마루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연우도 따라갔어요. 연우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정말 늙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도 이제 81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 연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준비하는 거지. 백정우가 연우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없어도 넌 괜찮을 거야. 이제 혼자서도 장독을 지킬 수 있잖아. 혼자는 싫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나도 너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지만 시간은 할아버지 편이 아니구나. 백정우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것만 약속해줘. 이 장독을 계속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맛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연우가 할아버지 손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하나도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차 한 대가 한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명식이었어요. 회장님,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후계 문제를 논의하자고요. 백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가겠다고 전하게.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백정우가 놀라봤어요. 이사회에? 네.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회사를 이끄셨는지 궁금해요. 백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좋아. 같이 가자. 다음 날 백운식품 본사 이사회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백정우와 연우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어요. 앉으시죠. 백정우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연우는 옆에 섰어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백정우가 말했어요. 제가 이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대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겁니다. 제가 직접 뽑은 CEO가 회사를 이끌게 될 거예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 지분은 연우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다만 대주주로서 회사를 지켜볼 겁니다. 강연우 씨가 대주주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백정우가 연우를 봤어요. 연우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본사 전통식품연구소 소장을 맡을 거예요. 거기서 장개발과 전통 맛 보존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사는 전문가가 운영하고 전통은 가족이 지킨다. 이게 제가 생각한 방식입니다.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백정우와 연우만 남았어요. 연구소 소장이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 장을 연구하고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전통도 지키는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이미 하고 있잖아. 백정우가 일어섰어요. 이제 회사 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 장 담그고 맛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 두 사람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장독대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할아버지는 여기서 장독이나 보고 있을게. 백정우는 마루에 앉아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아내가 앉아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뛰어다니던 모습도요. 그리고 지금은 손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이 장독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익어가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밥 차렸어요. 연우가 불렀습니다. 백정우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에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우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거였어요. 백정우는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때요? 할머니 맛이네. 그리고 내 엄마 맛도 나고. 백정우가 눈을 떴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내 맛이기도 하고. 연우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장독대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연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가 남긴 것도 있고 엄마가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 뚜껑들이 희미하게 울렸어요. 이제 나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연우는 일어나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깊고 풍부한 냄새. 이 맛은 시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기다린 시간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연우가 이어갈 차례였어요. 석 달 후, 한옥 대문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옥순의 장, 할머니 이름을 딴 간판이었어요. 연우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연구소이자 체험 공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장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우가 가르쳤어요.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장은 시간이 만드는 거니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연우는 웃었어요. 맛이 날 때까지요.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장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마루에 백정우가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식이 옆에 섰어요. 잘 가르치고 계시네요. 그래. 제 아내가 딸한테 가르치던 것과 똑같아. 백정우가 웃었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편히 쉴 수 있겠네. 아직 멀었습니다, 회장님. 할 일이 많으시잖습니까? 그렇지. 손주 결혼도 봐야 하고 증손주 얼굴도 봐야 하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연우는 마지막 항아리의 뚜껑을 닫았어요. 백정우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걸요. 그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두 사람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응.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할아버지가 고맙지. 돌아와줘서. 백정우가 연우의 어깨를 안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연우는 할아버지 품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장독대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뚜껑들이 노래했어요. 할머니의 노래 같았고 엄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우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인생은 오래 기다릴수록 깊어집니다. 마치 장처럼 시간이 만들고 사랑이 채우고 기다림이 완성하는 맛처럼요. 연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따뜻한 댓글도 부탁할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